여러분 동네에 파출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신고하잖아요. 경찰이 와서 해결해 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파출소가 사라졌어요. 경찰이 나 이제 안 해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조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힘센 놈이 판을 치기 시작해요. 규칙이 사라지면 약육강식이 되거든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국이 나 이제 세계 경찰 안 해 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국제기구 66곳에서 동시에 빠졌어요. UN 관련만 31개예요. WHO, 인권이사회, 유네스코 줄줄이 탈퇴했습니다. 80년 동안 유지된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걸 미국이 직접 부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뭐가 좋아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미국이 왜 이러는 건지, 그리고 이게 한국한테 어떤 의미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위기이자 기회예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하거나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에요. 66곳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UN 관련 기구만 31개가 포함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WHO예요. 세계보건기구. 코로나 때 맨날 뉴스에 나왔잖아요. 여기서 빠졌어요. 인권이사회도 빠졌고요. 유네스코도요. 파리기후협약도 탈퇴했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트럼프 1기 때도 이랬거든요. 그때도 WHO, 파리협약, 유네스코에서 빠졌어요. 바이든이 다시 들어갔고요. 이번엔 규모가 더 커요. 66곳이니까요. 댓글 반응이 재밌어요. UN이 한 게 뭔데? 돈만 축내는 거 아냐? 이런 반응이 많아요. 솔직히 일리가 있어요. UN이 뭔가 결정적으로 해결한 게 있나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UN이 없으면 더 나아질까요? 미국이 빠진 자리가 평화로 채워질까요? 아니에요. 야생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UN을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이에요. 1945년에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다시는 세계대전 안 나게 하자, 이런 취지였죠. 그 시스템을 미국이 직접 부수고 있어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돈이에요. 미국이 UN 예산의 상당 부분을 내거든요. 정규 예산이 22% 정도를 미국이 부담해요. 가장 많이 내는 나라예요. 평화유지군 비용도 미국이 제일 많이 내고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래요. 내가 돈 제일 많이 냈는데 왜 다른 나라들한테 간섭받아야 해? 다른 나라들은 돈도 안 내면서 왜 목소리만 커? 이게 미국 우선주의예요. America First. 국제사회 협력보다 미국 이익을 먼저 챙기겠다는 거죠. 가성비 논리예요. 돈값을 못하면 안 낸다. 단순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정치적 계산이요. 다음 챕터에서 말씀드릴게요. 66골에서 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 빠진 건 아니에요. 남은 데도 있어요. 어디가 남았냐면요. 통신 관련 기구, 해운 관련 기구, 실리가 있는 곳은 남겼어요. 빠진 곳을 보면 패턴이 보여요. WHO, 인권이사회, 유네스코, 파리기후협약. 이게 뭐예요? 트럼프 진영이 싫어하는 의제들이에요. 기후변화, 인권, PC, 정치적 올바름. 보수 지지층이 글로벌리스트들의 음모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반면에 실리 기구는 남겼어요. 통신 표준 정하는 곳, 해운 규칙 정하는 곳, 미국 기업들한테 필요한 곳은 안 건드렸어요. 계산기 두드린 탈퇴예요.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지층이 싫어하는 건 빠지고 돈 되는 건 남기고. 이게 정치적 도박이에요. 중간 선거를 봐야 해요. 공화당이 지면 탄핵 압박이 커지거든요. 지지층을 결집시켜야 해요. 강한 미국이 최고의 마약이에요. 국제기구 탈퇴, 유엔에 돈 안 낸다, 미국 이익 먼저, 지지층이 좋아하는 메시지예요. 고립주의가 아니에요. 국내 정치용 전술이에요. 국제기구가 무력화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벌써 조짐이 보여요. 베네수엘라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오겠다고 했어요. 남의 나라 대통령을요. 전쟁 선포도 없이요.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유엔 안보리 소집하고 결의안 논의하고 절차를 밟았을 거예요. 지금은요. 조용해요. 미국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행해요. 이게 규칙 없는 세계의 모습이에요. 힘센 나라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약한 나라는요. 당하는 거죠. 과거에도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 적이 있어요. 이라크 전쟁 때요. 그때는 그래도 UN 결의안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실패했지만요. 지금은 그 노력조차 안 해요. UN? 그게 뭔데? 이런 태도예요. 국제사회의 정당성 필요 없대요. 미국 힘이 곧 정당성이라는 거죠. 이런 세계에서 살고 싶으세요? 힘 있으면 괜찮아요. 힘 없으면요? 규칙도 없이 강대국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한국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린란드 얘기 들어보셨죠?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어요. 덴마크 땅이에요. 필요하면 군대 보낼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19세기 얘기 같죠? 제국주의 시대에는 하던 소리예요. 그런데 21세기의 미국 대통령이 진지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린란드일까요? 그냥 얼음 덩어리잖아요. 아니에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 히토류예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적인 광물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중국한테 목줄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린란드에 히토리가 엄청나게 묻혀 있어요. 여기를 확보하면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요. 두 번째, 북극 관문이에요. 지구 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고 있어요. 항로가 열리고 있어요. 그린란드가 그 입구예요. 북극을 장악하려면 그린란드가 필요해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집착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전역적 가치가 엄청나거든요. 사겠다는 건 농담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북극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왜 북극이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예요. 자원이랑 항로. 먼저 자원이에요. 북극해 밑에 뭐가 있냐면요. 석유, 천연가스, 히토류. 엄청나게 많대요. 지구에 남은 미개발 석유와 가스의 상당 부분이 북극에 있어요. 기후변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두 번째, 항로예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 가려면 어떻게 가요? 수에즈 운하 통과해야 해요. 엄청 돌아가는 거예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요. 30-40% 거리가 줄어요. 물류 시간이 확 단축돼요. 비용도 줄고요.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새로운 항로가 열리면 항상 충돌이 생겼어요. 대구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이슬란드 근처 어장을 두고 영국이랑 아이슬란드가 싸웠어요. 고기잡이 때문에 전생 직전까지 갔어요. 항로는 그보다 더 커요. 돈길이자 목줄이에요. 북극 항로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21세기 패권을 쫙 넣을 수 있어요. 미국만 북극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랑 중국도 있어요. 러시아는요, 북극에서 압도적 우위예요. 핵 추진 쇠빙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쇠빙선이 뭐냐면요, 얼음을 깨면서 가는 배예요. 북극 항해하려면 필수예요. 러시아가 핵 추진 쇠빙선을 여러 척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은요, 쇠빙선이 몇 척 안 돼요. 그것도 노후화됐고요. 북극에서 러시아한테 밀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있어요. 중국이 빙상 실크로드라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북극 항로를 1대1로에 일부러 편입시키겠다는 거예요. 중국은 북극 연안국도 아닌데 북극에 손을 뻗고 있어요. 쇠빙선도 만들고 북극 연구기지도 세우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요. 북극을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우위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란드를 집착하는 거예요. 북극 관문을 확보해야 하니까요. 국제기구 달퇴도 이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규칙이 얽매이지 않고 직접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북극 패권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이에요. 북극만 문제가 아니에요. 중동도 있어요. 이란요. 트럼프가 가장 아픈 곳을 때리겠다는 식의 강경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 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게 외교 용어로 뭔 뜻이냐면요. 전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란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공격하면 응징하겠다고 맞받아쳤어요. 중동은 원래 화약고예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 사우디, 시리아 내전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여기에 미국이 강경하게 나가면요. 불이 붙을 수 있어요. 국제기구가 제 역할을 했으면 브레이크가 있었을 거예요.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지금은 브레이크가 없어요. 미국이 혼자 결정해요.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예요. 속도를 늦출 장치가 없어요. 북극에서 러시아랑 부딪히고 중동에서 이란이랑 부딪히고 동시에요. 이게 지금 국지 정세예요. 한국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엄청 상관 있어요.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해요. 먼저 기회부터 볼게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 물류 허브가 필요해요. 부산항이 유력해요. 아시아에서 북극 항로로 가는 관문이 될 수 있거든요. 쇠빙선도 있어요.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잖아요. 쇠빙선, LNG선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들 수 있어요. 북극 개발이 본격화되면 수요가 폭발할 거예요. 위기도 있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낀 거예요. 미국 편 들면 중국이 보복해요. 중국 편 들면 미국이 압박해요. 러시아도 변수고요. 안보는 미국한테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이랑 엮여 있고 양다리 걸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배법이 뭐냐고요? 줄타기가 아니에요. 판을 설계해야 해요. 기술로 필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없으면 안 돼 라는 포지션을 잡는 거죠. 조선, LNG,
플랜트 이런 분야에서 한국이 강하잖아요. 이걸 무기로 써야 해요. 정리해 볼게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80년 동안 유지된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이 직접 부수고 있는 거예요. 유엔이라는 방파제가 사라지고 있어요. 방파제가 뭐예요? 파도를 막아주는 거잖아요. 큰 파도가 와도 안쪽은 잔잔해요. 국제 질서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강대국들끼리 부딪히지 않게 약소국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구멍도 많았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이제 그게 사라지고 있어요. 파도가 직접 들이치는 거예요. 힘이 곧 규칙이 되는 세상이에요. 이게 새 시대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야생의 시대예요. 국제기구 탈퇴가 그냥 서류 도장 하나가 아니에요. 새 시대의 선전포고예요. 외국이 빠진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중국? 러시아? 아니면 그냥 공백으로 남을까요? 유엔이 역사책에나 나오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해요. 억울하면 강해져야 해요. 선택지가 없어요. 자, 정리해볼게요. 미국이 국제기구 66곳에서 빠졌어요. 유엔 관련만 31개예요. 80년 동안 유지된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고요? 표면적으로는 돈이에요. 돈값 못하니까 안 낸다. 진짜 이유는 정치예요. 지지층 결집, 중간선거, 북극 패권. 다 계산된 거예요.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하고 북극에서 러시아랑 경쟁하고 중동에서 이란이랑 대치하고 브레이크 없이 달리고 있어요. 유엔이라는 방파제가 사라지면 세상은 야생이 돼요. 힘이 굿 규칙이에요. 한국은요? 위기이자 기회예요. 북극 항로, 쇠일인선, LNG선 기회가 있어요. 미중러 사이에서 찢어질 위험도 있고요. 줄타기가 아니라 판을 살게 해야 해요. 기술로 필수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해요. 미국이 빠진 자리를 중국이 먹을지, 유엔이 역사책으로 사라질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